트럼프 대통령의 마감 협상 시한 드디어 우리 시각으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지, 어떤 시나리오로 상황이 펼쳐질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최후 통첩 데드라인까지 거의 1시간 40분 정도 남았네요. 역시나 좀 기한 내 타결은 좀 어려워 보이나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 하르그 섬을 공격한 것도 에너지 시설을 좀 피해서 한 걸 보면은 역시나 좀 블러핑이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 타코다. 네. 그걸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하냐는 것은 전문가 얘기가 아니라 돈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아침에 끝난 미국장이 폭격을 했다고 그러면 한다고 하면은 대폭락을 할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비슷하게 끝난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아마 별거 없는 정도로 또 이제 재연장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장 마감 직전에 파키스탄 측에서 양측에다가 또 제안 한 가지를 이제 내놨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좀 상승 반전을 한 시장이었는데 미국 측에는 휴전을 2주 연장하고 또 이란 측에는 그동안 좀 해협을 열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까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네. 파키스탄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 만들어주기 그렇겠죠. 이제 그렇고 핵심은 톨게이트 문제죠. 이거 호르무즈를 여냐 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합의를 못 봤다는 것이고 그 합의 볼 시간을 이제 미국의 입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손상 문제가 있으니까 파키스탄의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이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재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대변이냐 보면 이것은 이게 포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이제 밀접한 지역이 파키스탄이기 때문에 그걸 네. 대리로 쓴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호르무즈를 열래 말래 하는 것의 그 이면에는 중국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을 세우려고 하면은 석유를 안 써주든지 히토리를 공급 안 하든지 그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최종 중재를 만약 해야 된다고 그러면 중국이 나서면 해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중국은 더 악화되기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중재자라기보다는 이제 대변자, 명분 쌓기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호르무즈가 이란 손에 완벽하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근거는 누구한테 돈을 내냐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죠. 돈 받는 사람이 주인인데 통과 자체를 돈 안 주고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의 그 톨게이트 빌은 게이트도 설치 안 하고서 이란이 챙겨가는 그것을 미국이 전혀 손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큰 떡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네. 이란의 이번에 그 요구 조건 10가지 중에서 공개된 것 이제 보면은 답이 선명하죠. 우리 공격하지 마라. 핵 문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 그거 다시는 이제 하지 말라. 이런 요구인데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미국이 애초부터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에다가 지금은 중재안 미국이 15개, 이란 10개를 놓고 보면 서로가 이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이고 타협안을 내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협상의 초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고 서로가 비슷한 것이 10개 중에 5개가 있으면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지 네. 15개, 10개 중에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중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아직 이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이란이 유리한 조건으로 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45일 휴전 관련해가지고 중재안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실제 좀 최종적인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45일이 지나게 되면 이것은 첫 번째는 미국이 개전한 지가 이제 60일 넘어가는 네. 이제 초과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지금 표가 나오긴 한데 근데 또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이 5월 15일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중국하고 협상장에서 이거 이란을
이 주머니에 넣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무거운 주머니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그 전에 끝내야 되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무기 재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든지 간에 지금 이게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더 지금처럼 전쟁이 지속된다고 그랬을 때 미국의 무기가 스탁아웃 되면 어떡할 거냐.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게 뭐 시간이 최대 협상자지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치킨 게임에 이제 뭐 누가 먼저 손드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문제는 한쪽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뭐 재미로 한번 쏴볼까 소풍 가듯이 그래서 전쟁의 어떤 오더를 골프장에서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상태 또는 이제 전쟁에 대한 태도가 있고 반면 이란은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담배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이것은 미국에 불리해지는 상황. 이제 오히려 이란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이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요. 역시나 좀 45일 휴전 가능성이 제일 좀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네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득과 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란을 이 군사력을 제거했다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있지만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신뢰를 완전히 이제 갉아먹었다. 전 세계가 그렇죠. 이제 안 믿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선거에서 가장 치명타가 되는 기름값을 110불까지 올려놨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진짜 130을 가게 되면 이거 중간선거는 보나만 하고 150을 가게 되면 상하 양원이 다가 이게 이제 엎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득하고 실이 있지만 득의 경우는 약간의 명분이 되지만 실은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 지위 뭐 이것을 완전히 이제 뭐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작이 잘못된 단축 기우기가 네. 그 결과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번 트럼프의 폭격을 실행했다고 하면 이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미국 입장에서는 카드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뭐 실제로 이제 전쟁이 6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미국이 더 이상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번 전쟁이 이 미국에 미친 이 글로벌 거시적인 이런 피해 어떤 정도의 규모가 지금 누적이 됐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주가하고 이제 금리 이제 유가 세 가지를 갖다 들어가는 거 세 개를 보면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란하고 미국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나머지 나라 모든 나라한테 이게 이제 청구서로 날라왔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 리더가 세계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됐고 네. 지금 40일 전쟁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뭐 돈을 얼마 썼냐 그것도 엄청나게 쓰고 있지만 더 문제는 이번에 이제 잃어버린 또는 손상시킨 미국의 그런 이제 신뢰도 이것은 뭐 재수 없으면 이제 4년, 40년 갈 수 있는 그런 부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만약에 폭격했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인데 지금 뭐 표가 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유가, 뭐 CPI, 뭐 환율, 금리 모든 부분에 다가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제 상황이 오고 정말로 이게 더 상황이 악화돼서 완전히 봉쇄됐다. 그랬을 때 이제 기름값에 상승하고 이것이 뭐 미국도 이게 3.5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갤런당 주유소에서 영수증이 그러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5나 6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필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봐야 되겠지만 네. 인프라 바로 이제 스위치를 못 누르는 모든 준비가 다 있더라도 이제 겁나는 것은 이게 주유소의 영수증하고 중간선거의 지지율 그것 때문에 이란이 두렵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고 뭐 오늘 2시간 뒤에 네. 아마 하는 얘기도 또 이제 네 번째 딜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벌써 네 번째 딜레이네요. 폭격 한 달 후에 유가가 뭐 $160를 돌파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 웃고 있는 건 좀 중국이겠죠. 이걸 좀 빌미로 이 시 주석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5월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반도체 제재를 뭐 풀어라 이런 좀 강력한 카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정말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미국이 헛발질해서 가만 앉아서 이득을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은 이번 이란 전쟁에 있어서 이란과 그런 특수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교부 장관이 걸프 주변국한테 전화하는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입 다물고 있으면 이익이 자꾸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서 뭘 주겠다고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득을 가져오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스탠스가 굉장히 묘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기름값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가 중국인데 노코멘트를 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일한 선박이 네. 중국 선박이거나 위안으로 결제하는 이제 석유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게 중국은 이제 물량 위기가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뭐 이번 사태를 그렇게 이제 시리어스하게 대응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중재 요청 이것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동남풍이 불 때까지 이게 산에 올라가서 제갈공명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AI나 반도체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 중국은 이제 말 안 하고서 자꾸 힌트를 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그것이 완화가 됐을 때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 시간에 그 앵커께서 이제 한국의 뭐 삼성전자 이익 얘기하셨지만 네. 이제 레가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바로 이제 DDR4나 5에 가격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사상 최대 이익이 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들의 네. 이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미중회담이 어떤 영향을 갖냐보다도 미중회담의 의제 중에 하나로 거기서 레가시 반도체에 관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것은 바로 우리 증시에 묻히는 문제고 이제 투자에 묻히는 문제고 무역 수지 흑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반도체 전쟁이다.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 지원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 뭐 상당히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은 발언인데 속내가 뭘까요? 그래서 뭐 우리로서는 뭐 여러 나라 같이 언급했다고 그러지만 트럼프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첫 번째 방위비 더 내라. 네.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이거 참여해라. 그리고 지금 무역 수지 흑자 줄여라. 그 세 가지를 에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도 계속 브로핑을 지금 하는 거죠. 뭐 주한 미군이 45,000명이다. 뭐 어쩐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강한 놈한테는 약하고 네. 약한 놈한테는 이제 쇠주먹을 내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현상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지금 한국의 외교관은 이것은 반도체가 최고의 외교관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레버리지를 거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쟁도 벌써 40일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극에 달한 상황이 사실 오늘이 피크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오늘과 같은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머리하고 꼬리는 버려라.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몇 번의 상황에서 이제 저점에서 배팅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잘 버티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것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봐야 되는 것이지 트럼프의 입을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쭉
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일주일 하루 이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5일의 시간이 걸려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이것은 안전 운행이 최고의 이제 선택이다. 그렇게 뭐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관망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시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회동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란 전쟁을 끝내놓고 하기 위해서 5월 달로 잡았다라는 얘기가 주요했는데 이게 뭐 미뤄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하시나요? 지금 만약에 전쟁을 못 끝내고 이란을 중국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왜 미뤘냐 했더니 전쟁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안 끝났는데도 갔다고 그러면 미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전쟁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어디 움직일 때 항상 핵 스위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네. 미국 가든 중국 가든 이란을 가든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중국과의 협상을 한 달 늦춘 것은 그것은 협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늦춘 것이지 전쟁에 내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못 간다. 이것은 핑계거리고 오히려 이제 협상장에서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한 전장이었는데 네. 만약에 전쟁을 못 끝나고 하면 더 불리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이유 명분으로 더 연장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5월 중국과의 회담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좀 봉합해야겠다는 부담감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